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42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41강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42강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개인적으로 살자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만의 대상입니다.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하고 혀를 차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젊은이들은 노인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흐름은 젊은이가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있고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은 젊은이의 기준으로 보면 숨막히는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유엔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복도 순위에서 58위 근처를 맴돕니다. 대체로 부자 나라의 행복도가 높고 가난한 나라의 행복도는 낮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소득에 비해 행복도가 낮고 남미 국가는 소득에 비해 행복도가 높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유교 국가, 집단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자주 거론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 박사는 유교는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정치의 도덕, 기득권자의 도덕이라고 비판합니다. 유교 국가는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를 앞서며 개인의 가치 욕구는 억압됩니다. 개인주의란 단어는 나쁜 뉘앙스를 풍기기에 저는 개인주의라는 단어보다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은 우리에 비해 매우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남미에 가니 자유로운 정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라고 느껴졌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에 은근히 끌렸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사고와 행동을 참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남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겉으로는 예의 바를지 몰라도 불편하고 인위적입니다. 자유로운 섹스를 주장하다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연세대학교 마광수 교수의 주장이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주장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그의 글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글만 발표한다면 숨막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방 예의 지국이 아니라 동방 가식 지국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어디 섹스뿐입니까? 한국 사람은 돈을 대하는 자세도 이중적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보이는 물질 추구 성향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일본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빈국인 짐바브웨보다도 높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니 돈을 열심히 벌라는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면 화를 내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섹스와 돈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섹스와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에서도 내로남불하는 정치인과 정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득이 높은 나라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투명한 신뢰사회, 개인의 자유,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국민을 가난, 실업, 질병에서 해방함으로 행복도가 높은 것이지 복지제도 자체가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지만 가난해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며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우면 역시 개인의 자유가 증진됩니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는 억압됩니다. 행복은 추구하면 얻을 수 없으므로 추구하지 않고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은 공학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기에 원인 찾기에 골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자유 평온이 있다면 행복하다는 증거지만 지혜의 자유 평온이 행복의 원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행복이란 지혜의 자유 평온의 또 다른 측면이고 지혜의 자유 평온의 부수적 산물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저를 처음 초대하면서 저에게 밥값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밥값 낼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나를 불렀나 싶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초청자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오해의 마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밥값을 내려 하자 두 사람이 나서면서 제가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에 제가 밥값을 내기로 했는데 하필 모임날 아침에 몸이 무척 아팠습니다. 옛날에 저 같았으면 몸이 아파도 밥값 내기 싫어서 아프다고 핑계대고 불참했구나 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 꼭 참석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전 모임 때 제가 밥값을 내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이 냈기 때문에 불참하면 오해는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화를 걸어 아파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해하건 말건 제가 편한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과 윤리의 황금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윤리의 황금률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밥값을 내기로 한 사람이 아파서 오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의 부탁에 노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남이 뭐라고 욕하건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은 조사 결과를 보면 나라에 좀 더 기여할 걸, 사회에 좀 더 봉사할 걸, 학문을 좀 더 연구할 걸, 직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할 걸 이라고 후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좋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모범생일수록 남의 기분과 요구에 좌우되며 건강도 해치고 수명도 짧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살듯이 나의 욕망이 부는 대로, 나의 욕망이 지는 대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법과 윤리의 황금률 테두리 내에서 제멋대로 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인간의 본질과 생존 규범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소중한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낡은 유교적 집단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면 시대를 거스르고 행복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남이 해답을 주지 못하는데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수천 년 된 낡은 윤리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데도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모를 뿐인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좀 더 둔하게, 좀 더 내키는 대로 살아봅시다. 윤리와 법은 지나치게 인간을 훌륭한 존재로 생각하고 설정한 규범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거짓말 잘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일관성 없는 인간을 인공지능이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위리겐 슈미트 후보의 주장처럼 인공지능의 눈에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탄생한 동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자라는 윤리의 황금률만 지킨다면 진화의 과정에서 생성된 생명체의 본능에도 더욱 충실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생명체의 본능에 더욱 충실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꿈과 목표라는 인위적 구조물을 만들고 세상을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며 다른 동식물의
동식물에 횡포를 부렸던 인간이 이제 처음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인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가식과 위선의 삶을 산다면 훌륭하기보다는 애처롭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롭고 솔직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2강을 마치겠습니다. 42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5부의 네 번째 주제인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개인적으로 살자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